최근에 갑자기 살이 찌는 분들 계세요? 지난번에는 제가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죠? 첫 번째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이 쪘다? 근데 내가 막 요즘 최근에 갑자기 음식이 땡기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면 막 치킨에 이렇게 꽂히면서 일일 일닭. 1인 일닭이 아니라 1일 일닭. 매일같이 치킨을 먹었어요. 이런 경우에 살이 찔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전혀 이상한 경우도 아니겠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입맛이 들면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살이 찔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정상적으로 그냥 평소에 먹던 것처럼 먹었는데도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겠죠?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로는 우선 담음이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살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에서도 첫 번째로 담음을 말씀드렸는데요. 폭비, 폭수, 갑작스럽게 찌거나 갑작스럽게 빠지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빠지는 경우는 사실 퍼센트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안 되고요. 몸에 이물질이 생기면 즉 담음이라는 것이 가래처럼 그 정상적인 액상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끈적끈적한 그 형태의 그 노폐물이 우리 위나 장, 이렇게 위장관 속에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한 달에 6kg, 10kg 찌는 경우를 제가 어렵지 않게 이제 자주 보아왔는데요. 이렇게 담음으로 인한 경우 갑자기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담음으로 인한 경우 뭐 어떻게 이제 살펴볼 수 있냐면 다크서클이 생긴다든지 뭐 겨드랑이가 좀 크게 부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몸이 피부색이 좀 칙칙해진다든지 이러면서 막 배 중심으로 해서 살이 많이 찌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담음으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담음으로 살이 갑자기 찔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갑자기 살이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면 갑자기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은 이화 호르몬이다, 대사 호르몬이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빨리빨리 태워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열량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슬로우리 슬로우리. 그러니까 태우다 말 것들이 나머지가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 이제 그 소비가 안 되면서 자꾸 살이 찌고 그러면서도 기운은 없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살이 쪘는데 자꾸 기운이 없다고 하니까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기운도 없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태워서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막 피로감이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냥 손 하나 꼼짝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을 찾아보자면 이렇게 말을 좀 한참 하다 보면은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쓰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진짜 말할 기운도 없다라는 게 그런 때 주로 와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리도 당연히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집중력이 흐려지고 멍해지고 이러면서 올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더 많이 오는데요.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되고 뱃살이 찐다. 이러면서 뭐 어우 원장님 나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허리가 좀 안 좋다든지 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먹고 빠지면 괜찮은데 그거를 그냥 뭐 계속 아프니까 계속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을 하다 보면 이 부작용이 대표적인 증상이 문페이스.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달덩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팔로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뱃살도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몸이 붓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게 아예 살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오히려 근육량이 빠져요.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부어 있고 어깨는 이렇게 생겼는데 근육량은 점점 빠지니까 피부만 남아가지고 피부가 종이 쪽지처럼 쭈글쭈글해지면서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제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먹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게 길어지면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붓고 몸이 이제 불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 수치도 안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고 이래서 이제 저한테 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이제 살이 갑자기 찔 수 있다. 그리고 살이 갑자기 찌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들을 살짝 눌러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에서도 해독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간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한의원에서 하는 해독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조절을 해간다면 그런 스테로이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항생제를 과다 복용했을 때도 이렇게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 최근에 내원하신 분 중에 다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려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셔서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항생제를 이제 6주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서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달덩이처럼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과 약간 비슷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던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길지 모르니까 막 무서워서 계속 드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라면 병원에 가셔서 말씀을 드리고 용량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상황 파악을 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 다시 파악을 해서 이제 줄이거나 끊거나 이런 방법을 일단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었는데도 줄였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조절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 그것은 첫 번째 많이 먹는다. 이거는 내가 식이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담음으로 인한 경우 이것도 그 약물 치료를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게 한약을 말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잘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것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그 혈액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갑상선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염증을 해결해야 되고 호르몬 부족증이 너무 심하다 하면 또 이제 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스테로이드 또는 항생제 이것을 과다 복용했을 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살이 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다 첨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위에서 열거한 그런 질환들은 아닌데 그냥 몸이 잘 부어요. 아침만 되면 일어나면 붓고 오후에 또 일하다 보면 다리가 팅팅 붓고 이러면서 그 부은 게 잘 안 빠지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부니까 빠질만 하면 또 붓고 또 붓고 이러면서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 기능이 살짝 떨어진다든지 그 병원 가서 검사하면 이상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된 경우라. 근데 심장에서 어쨌든 혈액을 돌려주는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이게 이제 근육의 탄력도가 없으니까 근육의 탄력도가 없으면 혈관에도 탄력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액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작용이 잘 안 되면서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운동과 어떤 치료요법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살이 갑자기 찔 수 있다는 것. 그럼 나는 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원인 파악을 먼저 정확히 해야 그 후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하나하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